자, 백제 신라의 봄 화친기로 보겠습니다. 백제봉기를 보겠어요. 온조왕이 나오고 다루왕은 백제왕의 시호를 받았다는 얘기 공립됐는데 어떻게 공립됐는지는 아직까지 사목상에 읽어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했겠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기루왕 때 봄에 신라와 화친이 2번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기루왕이 공립하는 거예요. 이때 파사의 사금입니다. 파사의 사금. 백제가 황해도를 포함한 한강유역 전역을 시민을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세기 초 기루왕 때. 그러면 백제가 조금 일찍 신라하고 혼인하지 왜 이때 신라하고 혼인했냐면 그건 간단합니다. 신라 건국사라래요. 신라 건국사는 이런 거예요. 바이카로를 두고 서쪽은 흉노가, 동쪽은 동호가 이제 대세력을 지배하는데 본래는 동쪽이 유세했어요. 동쪽 문화가. 그래서 동호가 북방 초원을 지배했는데 이게 나중에 서쪽 문화가 우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노의 패배예요. 그래서 동호가 나중에 오한 선비로 나누어서 오한으로 다시 흉노에 반격하다가 또 져요. 지게 되니까 그 동호 오한계가 대거 남하입니다. 중국 북부와 한반도로 남하는데 그 한 줄기가 이제 한반도를 통과해서 평양을 통과해서 동서울의 국가를 건국해요. 동서울에 그게 신라 건국입니다. 박격것에 동서울에 건국해요. 그리고 동서울에서 1, 2, 3대 그러니까 박격것에 거서간 남해 차차웅 유리사금까지 세 왕이 있다가 4대 탈해사금 때 탈해사금 기록은 사실은 다른 박씨왕 기록인데 그때 남하합니다. 어디로 남하느냐면 충청북도 남아요. 충청북도 남하면서 백제와 전쟁이 시작되는데 왜 백제와 전쟁이 시작되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라가 경상도로 가느냐 전라도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충청북도 속리산 부근이 신라의 수도였어요. 만약에 이기면은 전라도로 가고 밀려서 패하면 경상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 세력이 밀려가지고 신라가 결국 동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이사금 때 안동 거쳐서 경주에 가면서 더 이상 백제하고 충돌을 일었어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그 변리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신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동맹을 맺으니까 양쪽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파사이사금 때 혼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루왕 때 또 혼인하는데 이건 자기 아들이에요. 태자가 혼인했는데 이건 파사이사금, 이건 지마이사금과 혼인하는 거죠. 언제 합니까? 중요합니다. 봄이에요. 봄. 특히 3월이 선호됐어요. 왜 하필이면 3월이냐? 제일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1년 중에 제일 좋은 게 음력 봄 3월이에요. 그래서 봄에 화친하는 것은 국혼입니다. 혼인동맹이에요. 국가 간에. 그래서 기루왕과 그 다음에 계루왕이 신라와 혼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왕으로 공입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라와 화친했다는 얘기는 황해도를 포함한 한강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고구려는 황해도까지 안 내려왔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황해도를 포함한 경기도 한강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확히 연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루왕 말년에 165년에 어떻게 되냐? 신라하찬 길선이 망명해요. 이거 어떤 상관이냐면 계루왕 전반기를 통치한 사람은 바로 위의 사람인데 계루왕 후반기를 통치하던 왕이 공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왕 2명이 신라와 혼인해서 공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라와 혼인해서 공립이 되려고 신라의 세력가인 길선하고 혼인해요. 그러니까 길선의 딸을 왕비로 세웠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아요. 혼인동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선의 지위가 낮아서 이제 그 신라가 친백제 정책을 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달라의 자금 때 길선이 모반을 해요. 그게 신라사 최초의 반란인데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자기 딸이 있는 나라한테. 만약에 혼인을 했는데 공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여인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이 5세기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잘못하면 이제 불태워 죽고 그래 딸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선이 결국 모반에 실패하고 백제로 망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공립이 안 되니까 이때 서기 165년에 이제 공립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강유역 통치권을 상실해 버려요.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위례국 첫 번째 멸망하는데 한성백제가 이때 서기 165년에 멸망한다. 그리고 166년에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섭니다. 초고왕이라는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요. 그리고 167년부터 신라를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번 지마이 사금, 이게 파사이 사금, 지마이 사금이 백제와 혼인했어요. 그리고 한 50년 이상 반세기 동안 평화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것들이 군대를 몰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뭡니까? 그 전에 바뀌었어요. 왕통이 바뀐 겁니다. 전혀 다른 그 왕통으로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멸망하고 10년이 지나면 초고왕 10년째 국명을 변경해요. 일백백자 백제에서 맞백제 백제가 10제로 국명을 변경해요. 아니 저때 국명 변경인데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백제 본기 초고왕 10년 전에는 나오도 않는데 그건 신라 본기라는 거예요. 신라가 298년에 망해가지고 변진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진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옵니다. 기림이 사는 망한 지 딱 10년째 되네. 저는 정확하다 봐요. 9년도 아니고 11년도 아니고 10주년 되는 해에 국명을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꿉니다. 사로국에서. 그래서 백제도 일백백자 백제에서 맞백제 백제로 바꾸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대요. 그럼 여기만 바꾸냐? 3세기 초에 가야제국이 처음 멸망해요. 가야제국도 전부 다 10년 후에 국명을 다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3세기 중반에 삼국지 동의전에 변진하는 저를 보면 가야나 가라자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세기 초에 다 멸망했어요. 목지국에. 그리고 10년 후에 국명을 다 바꾼 겁니다. 이건 정확한 단적이에요. 정확한. 망해서 목지국 진화를 통치에 들어간 10년 후 변경한다. 그 다음에 3세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이사금 8년 203년이에요. 겨울 10월에 말갈이 80년 말년에 국경을 침범해요. 말갈이. 이게 왜 말갈이 이때 생각이냐면 이때 요하류에 공손씨가 대방을 설치합니다. 대방. 그래가지고 대규모 민족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마치 그 옛날에 낙랑군 설치되니까 대거 한반도로 그 사람들이 이주해 오는 거와 유사한 겁니다. 낙랑 설치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과거의 민족이동, 낙랑국 건국, 그러니까 낙랑국이 준왕조선을 즉 한을 밀으니까 한이 남아서 마한 되는 거, 그런 마찬가지요. 그 대방군 설치 결과가 나중에 백제의 고유왕 정권을 수립합니다. 이 삼국지는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했다고 하고 진서는 공손도가 대방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대개 보면은 삼국지는 당시 당대 기록이고 진서는 후대 기록이기 때문에 당대 기록인 삼국지의 공손강이 맞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국사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년이면은 아직 공손강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 다음 해에 공손도가 죽어요. 거의 공손도의 거의 말기예요. 이때부터 그 아들인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의 재위기간에 대방군이 설치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공손도가 맞는 것이고 누구에 설치됐느냐 하면 공손강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와 진서 기록이 둘 다 맞다는 겁니다. 둘 다 맞다는 것을 삼국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3년에 대방군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기록, 이거 보면 안 되죠. 내이사금 227년에 봄 2월 왕이 서남군을 순행을 떠나다 3월에 돌아왔다. 파진찬 강훈을 2차례 명해. 이게 유명한 일본서기 신공 49년이에요. 봄 3월입니다. 봄 3월에 남가야를 비롯한 가야 7국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 기록이에요. 삼국사기는 목지국 영토를 적을 때는
지명을 적지 않아요. 방향만 적습니다. 서남군음을 서남군음 몇 회입니까? 탁순인데 일본서는 탁순이에요. 지금의 창원입니다. 김해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창원이 거기를 신라군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도 안 틀립니다. 한 달도 3월 2월에 3월에 멸망해요. 기록이 한 달도 안 틀려. 그 다음에 시간만 같은 게 아니라 공간도 틀립니다. 서남군음 경주에서 서남쪽이 어디입니까? 창원 맞아요. 그 탁순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나가에는 없어요. 예, 임나가에 있으니까 임나가에는 그 전에 멸망했어요. 삼국사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임나가는 207년에 멸망합니다. 아니 삼국사기 내이사금 아무리 봐도 207년에 임나가의 멸망이라고 안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제 책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7년에 임나가에서 변진 동로국으로 군명을 변경해요. 아 이건 대충 짐작이 가네. 그 다음에 세왕이 들어서고 10년째 되니까 국명 변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5, 246년에 고구려를 격파하고 변진한 19국을 점령한 변진 동로국이 목지국으로 독립합니다. 이때 임나가의 멸망, 목지국이 멸망했는데 독립해요. 그리고 무슨 임나가야군이 고구려를 격파합니까? 제가 김해 대성동국을 설명했어요. 이때부터는 고구려 속민이 아니었어요. 관계토항 비를 보면 백잔 임나 신라 굳이 속민이 아니고 백잔 신라만 굳이 속민, 임나는 아니에요. 왜 아닌가를 여기 알 수 있어요. 고구려군이 임나 군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고구려 속민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관계토항 비문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일본 서기 300년에 변진 동로구에 다시 임나가로 군대를 회복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읽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230년 경우에 카메라가 찰칵 찍어요. 후한서 동의전 한조가 시킵니다. 이때는 진왕이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을 다 통치합니다. 말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백제분기와 신라분기에 보면 말갈이 세 차례 출현합니다. 크게 첫 번째 출현을 우리가 백제 건국 직후에요. 이 군사집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출현이 3세기 초입니다. 대방군 설치 후에 나타나는 것은 이 난민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세기 후반 이후에 출현하는데 이제 다시 군사집단으로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2차 출현이 대방군 설치에 의해서 고구려 서쪽에 살던 고구려 변방인들이 한반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무엇가 말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대방조선인, 대방서치에서 대방조선인들이 들어오는데 황해도, 경기도로, 황해도 북쪽으로 우리가 말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제 초기사 이해는 말갈 기록이 출발합니다. 말갈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초기사 이해는 신라 가장 많이 만난 게 어디입니까? 왜예요. 왜 기록의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백제의 초기사는 말갈의 이해, 신라 초기사는 왜 이해.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5년에 위 고구려 침략이 있었고 247년 고구려가 남아요. 대동감이 이미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황해도 지역의 대방군 세력이 약화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방군 설치하니까 그 대방조선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황해도 쪽으로 오니까 공선씨가 바다를 통해서 관리들을 보냅니다.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황해도마저 대방군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 뭐도 똑같아요. 이 대동강의 낙랑국이 고구려 망해요. 고구려 망하니까 후한 광무제의 힘을 빌어서 낙랑국이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후한이 어떻게 합니까? 대동강 지역의 낙랑군을 요동의 낙랑태수 관할에 넣어요. 그래서 요동의 낙랑태수가 대동강 유역을 낙랑군에 편입시키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대동강의 낙랑군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하기 시작해요. 비슷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8대 고이왕인데 고이왕 25년 258년입니다. 봄에 말갈 대장 나갈이 좋은 말리가 들렸어요. 봄에 화친 사신인데 말은 백제 문화권에서 혼인 선물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이왕 아들인 책계 왕자와 나갈 대장의 딸 보가공주예요. 보가공주가 혼인합니다. 그 대방국 건국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방, 태조, 나가랑 원전이 바로 258년입니다. 아니 저걸 가지고 어떻게 대방국 건국을 합니까? 재책 보십시오. 재책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방국 건국 기록이다 이거죠. 즉 한강역 전체 통치를 위해서 일단 황해도를 먼저 이제 자기 세력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고유왕이. 그 다음에 260년에 봄전에 좌평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 통치를 반포해요. 많은 이주민이 오니까 한강역의 인구도 늘고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통치를 못합니다. 뭐 좌보 우보 이까지가 안 돼요. 새로운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제도를 갖춰야 한강역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제를 갖춘 거예요. 결국 자기가 대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말갈 대장, 말갈과 혼인, 그래서 대방국 건국, 그 다음에 좌평제를 기반으로 이제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왕이 되려면은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루왕과 게루왕이 신라와 혼인해서 공립됐다. 자기도 신라에 청혼 사제를 보냅니다. 언제 보내요? 봄 3월에 보냅니다. 봄 3월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의 화친 사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청혼 사절단이 청혼 사절을 어떻게 하냐면 막 보물을 잔뜩 싣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왜 신라가 거절했는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신라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첨예의 사금이 죽어요. 첨예의 사금은 혼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세들한테 죽습니다. 실세는 뭡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고유왕이 대왕으로 공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한강역 전체를 통치할 수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통치가 불가. 그 다음에 261년에 첨예의 사금 죽고 262년에 신라 왕통교체가 납니다. 최초의 김씨 왕이 미추이 사금 죽여요. 김씨는 북방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 그 시리즈에서 미추이 사금의 주기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이 1년된 과정이에요. 258년, 260, 261, 260까지가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후에 화친 사신이 신라의 거절로 혼인이 안 된 그 이유를 삼국지 동의전이 착 하고 찍었어요. 약 260년, 270년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을 보고 과연 삼국사기에 실린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 겁니다. 삼국지 동의 한조전 한성백제는 한강역 10여국 중에 1국에 불과했다. 무슨 말이에요? 호위왕이 나름대로 대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 다 했는데 신라와의 혼인이 실패하면서 한강역의 대왕이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밖에 못 통치해요. 맞네? 네? 맞아요. 1국가 불과해요. 신라의 화친 거절로 고유 한강역도 실패했다는 걸 증언해요. 아, 이게 맞구나. 대방국 건국, 좌평제 반포, 대왕으로 공립 실패, 신라의 미시험 등장 연속적인 사건을 이후에 삼국지 동의전에 찍었으니까 이것을 삼국지 동의전 한조로부터 확인을 받는 겁니다. 삼국사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변진한조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사로국의 기록 순서요. 변진한 지역에 26국이 있었으나 24국만 목지국 진화는 3만치에 들어가고 당시 신라는 거절했잖아요. 안 들어간다 너희들하고. 그래서 신라를 사로국이에요. 25번째를 기록하여서 제외했어요. 26국 중에 24국만 변진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두 나라가 있는데 25번째 사로국, 26번째 울릉도. 울릉도는 당연히 목지국 통치 안 들어가겠죠. 신라만 나왔습니다. 신라 남았어요. 그런데 삼국지 동의전 한조에서는 진왕이 변환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해요. 뭐 한과 진왕만 통치한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방에서 강력한 기마군단이 이 변환 지역에 나와 가지고 변환 지역을 정복하면서 목지국 통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 변환 지역을 딱 정복하고 변환왕이 되려고 하니까 됩니까? 옆에 백성들이 그래. 그렇게 왕 되는 게 아니다. 여기는 대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립이 돼야 된다. 어떻게 공립되느냐? 우리는 예전에 신라하고 2번이나 혼인했다. 지마이 사금, 아달라이 사금이죠.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왕이 됐다. 그러니까 변환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 외왕이에요. 외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라 왕인 첨예이사하고 뭐 결혼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슨 첨예가 신라 왕이냐 이죠. 그 선비족 나고병들 군단에 옹립돼 가지고 그 사람은 혼인해서는 안 되고 그럼 누구 혼인해야 되냐? 이 적작 우리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 신라의 왕족은 서구로오라. 당신이 서구로오고 혼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변환의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 인정을 받아. 그래서 서구로 혼인하기 위해서 갈라고를 단장으로는 사신단을 보내는데 3월달에 갑니다. 봄 3월에 서구로가 거절해요. 뭐 못한다. 혼인을 하면 우리 왕하고 해라. 서구로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서구로가 왕이 실제 왕이 됩니다. 실권을 가지고 왕이 되고 첨예이사하고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의 즉 임나가의 통치를 받게 돼요. 평등관계가인 거죠. 그래서 서구로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딱똑딱 가고 3월 넘어가 버렸어요. 4월 되니까 이제 3월에 혼인을 해야 되는데 국혼을 해야 공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왕이 자기 공립이 불가능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서구로가 가야인들을 능멸하였다. 서구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우도 주군을 사령관으로는 외병이 경주항에 상는 겁니다. 이때 서구로가 이 문제는 남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죽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을 막 이제 방지하게 되는데 서구로가 죽은 날은 몇 월입니까? 당연히 4월이야죠. 4월 253년 4월입니다. 삼국 사이가 한 달도 안 틀려요. 그런 거 기록 보면은 자, 뭐 그런 얘기 그만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9대 책교왕 원년에 고구려가 황해도를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낙랑왕실과 대망왕실이 명목상 왕실이었는데 신라의 귀복을 사라지고 298년에 목지국에 의한 경주 세 번째 함락이 생겨요. 경주가 세 번 정복되는데 94년, 262년, 298년 여세에서 이때 함락이 돼요. 그래서 사록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목지국의 변전에 들어야 된다. 그 진안 지역에서 신라만 진원왕이 아니라 변원왕을 통치를 받게 돼요. 이때부터 나중에 다시 올 텐데 그래도 이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반세기 동안 진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목상의 왕이 등장해요. 기림이상 그래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상속이 안 돼요. 왕비 기록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누가 왕치느냐? 변환왕과 혼인한 실세 관료가 변환왕의 지시를 받아 신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변환왕이 외왕입니다. 그 다음에 10년째 국명을 바꿔요. 사로구에서 신라를. 이건 말씀입니까? 국가 분할이에요. 진안 지역은 아마 국가가 큰 모양입니다. 목지국이 신라를 둘로 분할해요. 국가 분할해가지고 한쪽을 한 지역인 김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표꼴지 기록이에요. 표꼴지. 뭔 진안을 이국으로 분할합니까? 삼국지 동의 전에 진안 좀 보십시오. 어떻게 목지국이 통치했는가? 진안 국가 분할이 나오는데 혐의 6국에 있는 점차 나누에 12국이 됐다. 그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분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체 관측을 금지해요. 천체 관측 싹 없어집니다. 이거 아무나 하늘을 보는 건 아무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해요. 이제 군대가 없습니다. 성을 쌓는 걸 금지하고 군마 양성도 금지합니다. 무기 제조 일체 금지하고 월성을 비롯한 주요 성들을 좀 허물어요. 허물어가지고 모든 방어 국가의 모든 방어 기능을 해제합니다. 신라는 비무장 국가가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신라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기림 흐레조를 잊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대 비류 330 봄 2월에 신라의 사친 사신이 와요. 유일합니다. 전부 다 신라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청원 사신 신라로 가는데 이건 반대로 신라예요. 이건 이 청원은 뭐냐면 신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국에 치는 거예요. 보호국에 여기 한성백제만으로 보냈겠어요. 여러 군데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혼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공립이 아니고 신라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이 공립은 부여에서 온 농경민족 전통인데 신라는 그런 전통이 없고 이것은 가서 혼인을 요청해 보호국 우리 보호국이 되달라. 봄에 이제 그런 겁니다. 정기 신라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기록인데, 자, 신라국은 본래 변한 후에다. 구당서 신라전. 신라는 본래 진화의 종족이나 일설에는 본래 변한 후에라고 한다. 책본구예요. 왜 신라는 진화의 종족인데 변화는 후에인가? 삼국사에 나옵니다. 변화는 혼이라고 변화는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는 후에인 거죠. 그런데 한국사 데이터에서 보니까 왜 진화는 종족인데 변화는 후에라고 썼는가를 뭐라고 썼냐? 신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구당서가 변한지 묘예라고 한 사실을 어째서 그런지 알 수 없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고서는 넘어가기 뭐 하니까 뒤에 하나 뭐라 붙였어요. 혹시 삼국지 한전에 변진 여진한 잡거, 진한과 변한이 잡거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와 무관한 얘기예요. 그 어떻게 했냐? 삼국사에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진화는 종족이나 변화는 후인지는 지난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은 진화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신라만 변화왕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변화왕 지역에 있었어요. 변화는 외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는 종족이지만 변화는 후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신라 통치 기간이 약 100년이에요. 처음에 이상부터 흐리 이상부까지 3, 4세기 약 100년 동안 가야가 신라를 통치합니다. 가야가 신라를 통치한 적이 있어. 약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신라는 변한의 선진본부를 받고 이 6세기 이후에 변한 지역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어디 후예입니까? 변한의 후예입니다.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42년에 연나라 모효왕이 고구려 진공에 서몽골과 중앙아시아의 훈족을 동원해요. 이게 신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34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몽골과 중앙아시아의 그리스 로마 문명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 어디서 시작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무장한 유목민족이 강력한 기마군단을 앞세우고 동진하여 고구려 대 신라를 정복합니다. 고구려를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고구려를 정복하지 않고 대신 신라를 정복합니다. 이게 금성 경주의 네 번째 함락이에요. 뇌물사금에 의한 경주 함락이에요. 그러면서 신라 제국이 부활합니다. 훈제국이 거듭드는 거예요. 훈제국이. 나중에 경주 황남동 구봉 시리즈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라 제국이 부활하는가에 관해서. 그리고 변한의 연합군을 격파한 강력한 신라가 등장합니다. 강력한 등장하니까 근초고왕에게 공립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13대 근초고 21년 앞에 20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봄 3월입니다. 반드시 봄 3월에 해야 돼요. 신라의 화친사신 혼인하자 아닙니다. 봄 3월에 보냈는데 그때 혼인은 안 되고 시작하는 게 언제 2년이나 걸립니다. 2년이나 13대 근초고 23 368년 봄 3월에 드디어 신라의 좋은 말투피를 보냈다. 공리 나오는 거. 신라와 뇌물리 사금과 혼인하면서 한강역 모든 서국과 백성들에게 대왕으로 됐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벌어진 일이 맞백제 백제에서 100배 국명을 변경하고 백제가 고구려 송민이었던 황해도를 포함한 한강역 천여를 신민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황해도 포함한 한강역 전체의 대왕이 됩니다. 그러면 소국들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황해도 고구려의 송민인데 고구려 남부 통치가 풍요했어요. 고구려 남부 통치가 풍요해. 이 고구려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24, 369년 가을 8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고구려 백제간의 최초 전쟁이 발생합니다. 아하. 왜 고궁원왕이 백제를 공격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때 공립되면서 그 절의 봄 3월에 한강역 전체의 통치자로 공립되면서 고구려 송민이던 황해도가 백제의 근초고왕이 신민이 된 거예요. 신민이 되니까 고구려 남부 통치가 풍요했는데 고구려 입장에서 이걸 가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내려오는 거죠. 그렇지만 근초고왕도 마찬가지로 가만둘 수 있습니까? 자기 신민인데 그 전쟁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복습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물 11년 3일 봄
몇 월? 백제왕, 백제 사신이 완성하였다. 자, 봄 3월입니다. 국호는 3월이에요. 백제왕의 사신입니까? 백제의 사신입니까? 아직 공립이 안 됐죠. 공립이 안 되면 백제왕이라고 호채원 양코 백제라고 하니까 백제 사신이 맞습니다. 이쪽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물 13년 368년 봄 사신분의 좋은 말 국호는 3월입니다. 3자 써야 돼요. 백제왕이 사신분의인가 백제가 사신분의 아직 공립이 안 됐으니까 백제 목지국 진왕이 사신 보내면 백제왕이죠. 그때는 근데 목지국 기록이 싹 빠졌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백제왕이 아니고 백제가 사신 보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이 됐어요. 공립이 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고건왕 41년 고구려 겨울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도 공격했다. 백제가 군사 3만 명을 어느 쪽이 맞아요. 공립이 됐으니까 또 당연히 백제왕입니다. 왕이 군인을 화살을 맞았다. 이 고건왕조는 왜 백제를 공격해야 했는가 그 전쟁의 이유를 적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백제왕이에요. 백제왕. 이게 바로 전쟁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고건왕조의 백제왕이 이 전쟁 원인이에요. 만약 고건왕의 비문이 발견된다면 뭐라고 써요? 전쟁 원인을. 왜 전쟁이 발생했냐? 원래 황해도 지역이 우리 송민이었는데 368년에 백제가 파해가지고 신민을 만들었기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근초공항의 공립을 알리는 사신이 육로로 말 타고 갔겠지만 목지국은 진왕이 공립하면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백제권 전체로 이제 그 사신들이 배 타고 가서 진왕의 그 목지국 진왕의 공립을 알렸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문왕 18년 백제 독산 성주가 백성 300밀국을 투항하였다.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육부에 나눠 상계하였다. 백제 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가 사신을 보내. 어느 쪽이 맞아요? 공립됐죠? 그럼 백제 왕이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백제왕이라고 하고 어느 때 백제라고 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는 아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지국의 다음로 통치 방식입니다. 온조왕조를 보면 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했어요. 다로왕에 대해서 도량의 크고 위엄과 신망이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3대 기류왕에 대해서도 식전이 덥고 원대하여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초고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사람 특성이 뭔지 무려 49년 50년 가까이 재기한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6대 구수왕은 신장이 질척에 위엄스러운 풍채가 있었다. 특별하다. 4번왕은 나이가 어려 통치력이 부족했다. 고이왕은 통진이 있었다. 어떻게든지 왕이 어떻게 됐는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계왕은 체격이 장대하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왕 쓸 거면 좋은 말씀입니다. 10대 분서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웠으며 풍채가 있다. 왜 초고왕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원래는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구삼국사 쓰면서 삭제됐다고 해요. 삭제. 그러면 원래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이와 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초고왕조는 신라 아찬 길서는 망명 이후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백제왕이 초고를 우리 지역에 봉했다. 아마 저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저걸 놓아둔 같은 일이니까 삼국사기를 읽는 우리가 이걸 놓아뒀다면 백제왕이 초고를 우리 지역에 봉했어? 이 사관이 미쳤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제했다고 봐요. 전체가 딱 빠진 겁니다. 그래서 초고 구수왕조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신라 아찬 길서는 망명 이후로 국가 조직이 해체된 겁니다. 더 이상 왕을 못 세우니까 목지국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목지국이 그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소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백제 지역에는 봉한 거예요. 초고왕을 봉해요. 그 지역의 유력자인지 아니면 자기 왕족인지는 모릅니다. 봉한 거예요. 그래서 초고 구수왕조를 보면은 한강 유역 소국들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통치했는가 담로들을 그 담로 통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교권이었어요. 외교권이 초고 구수왕조가 보면은 상당히 긴데 단 한 번도 외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안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지국은 즉 백제는 지방 소국에 안 준다. 이런 정도는 외교권 안 줘요. 그럼 어느 정도 주냐? 마한왕, 진원왕, 변원왕 정도에만 외교권이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사실을 발족해 할 수 없다. 사냥이 한 번 있는데 백제 본기를 읽으면 사냥만 제대로 이해해도 엄청난 이해해 봅니다. 왜 사냥이 중요하냐면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보면 백제 본기만 사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시는 사냥터가 효의장입니다. 효의장. 중요한 효의를 사냥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냥 기록이 나온 것은 이제 외교예요. 주변의 작은 나라와 외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빼놓고 그냥 사냥 갔다. 또 사냥 두 가지 있습니다. 엽자와 전자가 있어요. 엽은 축제 주로. 저는 사냥을 핑계로 간 어떤 그런 사건은 정치적 사건은 전자를 씁니다. 이게 마지막 구수왕의 마지막 기록인데 신라하고 패배해가지고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말갈고는 쳐들어오고 외교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주변국에 가서 군사를 빌리는 겁니다. 만나서 뭐 원조를 부탁했거나 229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냥. 나머지는 사냥을 못해요. 이 사냥은 외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직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인사권을 안 줘요. 초고 구수왕 한 번도 인사를 못 하는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단장에게 대대장, 연대장의 지휘권을 주지만 연대장, 대대장을 사단장이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임명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소에 대한 인사권은 진왕과 만왕이 가지는 것이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휘권은 가지나 동원권이 없어요. 군대는 지휘할 수 있으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결정을 못해요. 그건 누가 하냐? 진왕을 명령하는 거예요. 진왕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못 가는 거죠. 흉년이나 말가르 공격을 받는 중에도 목지국 진왕 즉 백제왕이 군대 동원 명령을 내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한 통일 전쟁이 진안 지역 통일 전쟁에 동원되는데 진안 지역이 언제 전부 목지국 통치하에 들어오냐? 초고 구수왕 때문에 이때요. 계속 신라 공격은 나오는데 신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진안 지역 전체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데 신라 기록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된 거죠. 그 다음에 행정권은 가니나 제사권이 없어요. 제사라는 것은 내가 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궁궐은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체 관측권도 있어요. 하늘도 관측 여기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세습할 수 있냐? 세습권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9년제보다 중국의 9년제보다 봉건제와 유사한 제도였다. 담로제도가 그런 거죠. 결론 초고왕과 구수왕은 백제의 지방관이었다. 당시 지방관이었어요. 백제 본기 입장에서는 초고왕 구수왕조는 참 가슴 아픈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근초고왕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의 왕후를 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246년에 황해도 기령을 공격했던 마한 신분고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신분고국도 이와 유사한 국가였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왕부터는 달라요. 고유왕부터는 이제 목지국의 통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마한 마한 지역 55 담로 명칭.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한 55 담로를 한번 써봤는데 주로 요거는 경기도에 많이 있었어요. 황해도 경기 지역에 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2세기 중반 초고왕 때 성립한 거예요. 신라 아찬 기선을 멸망 때 멸망 이후 백제왕 즉 목지국 진왕이 나누어 가지고 이 소국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이때 성립합니다. 언제 소멸합니까? 근초고왕이 공립되면서 싹 소멸합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가에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충청 지역은 이때는 이제 목지국 건국시에 마한 멸망을 배워집니다. 전부 다 마한 멸망할 때 생각하는데 그럼 언제 사라지냐? 이 고구려와 전쟁에서 져가지고 진왕, 응신천왕이 외국으로 천도할 때 그 이후로 이게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지국의 마한체제는 어떻게 붕괴되느냐? 고구려 광개토도왕의 공격에 의해서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충청 지역과 동일해요. 비류가 왕이 될 때, 마한 멸망할 때 이 국가들이 생겼다가 고구려와 광개토왕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목지국 진왕이 외국으로 천도할 때 그때 이제 해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구려 공격에서. 그다음에 전남 지역은 좀 늦게 생겨요. 3세기 전반에 성립해서 역시 망하는 건 4세기 말에 망해요. 이게 이제 국가 이름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초이국인데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검색해봐도 초이국에 대한 공동된 뭔가 통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는데 변진안에 울릉도가 나오는 거 볼 때 마지막에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을 오시고 정확한 숫자가 불필요했어요. 목지구에 성립된 나라를 모두 본래 국명을 강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지국 진왕 통치에 들어가면 10년째 되는 날 되는 전부 국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해산되냐면 마한 담로 체제는 광개토왕 비군의 장국 체제인데 이게 한강유역은 근초고왕이 공립되면서 대왕으로 신라와 혼인하고 대왕으로 공립되면서 해체되고 금강유역하고 그 이하 남쪽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고 목지국 응신천왕이 외국으로 천도하면서 해체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길게 했는데 예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목지국이 마한을 멸망시키고 마한 지역을 작은 소국으로 분할 통치하기 전에 담론제의 시작이다. 어디서 왔느냐? 부여에서 왔어요. 그래서 목지국 진왕의 위치는 부여에서 부여왕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즉 담론제는 서기 9년에 시작된 목지국 지방 통치제도다. 거슬러 올라가면 부여의 통치에서 왔다. 담론제는 목지국 지방 통치제를 삼국사기 원사료에서 목지국과 함께 사마의 여러 소국을 삭제할 때 담로 설치와 운영 등 담로 기록이 함께 삭제됐다. 싹 빠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성백제는 국초의 왕이 공립하여 대왕이 되어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하였다가 2세기 중반 공립에 실패하여 신라하찬 길서 망명입니다. 한강유역 통치권을 상실했다. 이후 한강유역은 목지국 통치하에 들어가 10여 개의 담로가 설치됐다. 분할돼가지고 약 100년 후인 3세기 중반에 고이왕이 한강유역 대왕으로 공립되기 위하여 좌평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제도를 반포하였으나 그리고 신라와 혼인을 했으나 신라의 거절로 공립에 실패하여 한강유역 전체 통치가 좌절되었는데 이 직후 상황이 삼국지 동의년 한주에 나온다. 만약에 이때 공립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국 없었을 거예요. 한강유역 소국이 없었거나 싹 없어졌거나 아니면 적어놓고 그 삼국지 동의 목지국처럼 백제국의 이 지역의 뭐 맹주국이다 또는 마한에서도 북쪽은 백제국이 통치한다든가 아니면 맞백제를 아예 일백백제로 바꾼다든가 뭔가 다른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거절하면서 혼인동맹이 깨지면 안 되면서 한강전체 통치 안 됐죠. 그냥 10여국 한강주 12국의 일국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다시 100년이 지난 4세기 중반에 근초고왕이 신라와 혼인동맹에 성공하여 한강유역 전체의 대왕으로 공립되며 한강유역 10여 개의 담론을 하였다. 이때 한강유역의 소국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고구려 속민이었던 황해도를 근초고왕이 신민화하여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 전쟁이 그리 시작된 겁니다. 영토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원조왕조 초기 영토 기술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공부해 본 결과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90% 이상이 단 한 달 안 틀려요. 한 달도. 그러면 10%는 틀립니까? 2000년 된 기록이 10% 틀리는 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건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거예요. 90% 이상이 단 한 달도 안 틀리더라. 자,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